자, 영상 이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토큰을 받았는데 이 토큰을 벗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get 헤더랑 바디를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리스폰스 엔티티가. 그래서 .get 바디로 해서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 헤더 값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시 로그인 요청을 해보면 이렇게 액세스 토큰을 정확하게 던져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로그인 요청을 하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뜰 때 여러분들 요 제이슨 뷰라는 이런 합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요, 크롬 합성 프로그램 이거 딱 설치하면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롬 합장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무거나 하나 받으시면 돼요. 크롬에 추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액세스 토큰부터 시작해서 요 정보 있잖아요. 요 정보. 이 정보를 오브젝트에 좀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냐면 저거랑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명도 틀리면 안 돼요. 똑같이 생긴 거 만들 건데 모델에 우클릭해서 뉴 클래스 오어스 토큰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다 치셔야겠죠? 다 치고 데이터에서 게터 세터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저장하고요. 여기다 담을게요. 저 제이슨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이 제이슨 데이터를 오브젝트에 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담냐면 여기 담을 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쓸 수 있는데 지선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제이슨 심플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 매퍼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많은 라이브러리 중에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오브젝트 매퍼라는 걸 좀 써볼게요. 얘도 좀 쉽게 돼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디 넣을 거냐면 오어스 토큰에 넣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담아 볼게요. 이름 정확하게 적을까요? 오브젝트 매퍼라고 점 read value response 점 get body를 먼저 넣고 얘를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오어스 토큰 점 클래스에 이렇게 담으면 돼요.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오류가 나는 이유는 트라이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파싱하다 보면 이름이 틀리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싱할 때 저기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틀려 있으면 파싱할 때 오류 나거든요. 그리고 또 파싱할 때는 세터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골뱅이 데이터 이런 거 안 넣어놓으면 게터 세터가 없잖아요.
그럼 게터 세트 없으면 또 오류 나거든요. 그럼 오류에 대한 트라이 캐치 함수인데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하면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딴 데서 못 쓰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서 널이라고 해주고 선언한 것 좀 지울게요. 그럼 여기 딱 받겠죠? 받으면 이제 아마 이게 될 거예요. .get access token 이거 잘 찍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결국 제이슨 데이터를 우리 자바 오브젝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 오브젝트로 바꾼 거예요. 잘 되는지 볼게요. 잘 되네요. 카카오 액세스 토큰을 잘 받았어요. 그쵸?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EN으로 시작하네요. 끝은 UG. EN, UG. 매핑 제대로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얘로 뭘 해볼 거냐면 자, 문서에서 REST API 가서 사용자 관리 들어가서 REST API 클릭해 보면 공통 가이드를 먼저 봐야 되나요? 자, 우리 사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응답을 해준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회원 번호랑 카카오 어카운트인데 이 카카오 어카운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로필, 이메일, 연령대 이런 것들을 준다네요. 근데 아마 이런 건 안 줄 거예요. 연령대, 생일, 출생 연도, 성별 이런 거는 왜 안 주냐면 우리는 요거 동의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청해 볼 건데 어떻게 요청하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 가야 되겠네요. 사용자 관리 REST API.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네요. 여기.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것도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합시다. 번호를 좀 적어놔야 되겠다. 1, 2, 3, 4, 5 해서 U 7 8 요거는 마임 타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9번 토큰을 통한 사용자 정보 조회. get post 다 지원한다네요. 그러면 뭐 get post 다 지원하면 get으로 해도 되고 post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다는 거네요. 하지만 우리는 post로 하겠습니다. get으로 하면 주소에 뭐가 많이 남으니까. 호스트 주소가 얘고, 그리고 포스트니까 헤더 값은 이렇게 되네요. 여기 헤더네. 이거는 이제 우리 액세스 토큰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에 뭘 담아갈 건 없네요. 바디 값은 없네요. 이렇게만 요청하면 끝이네. 간단하네요. 요청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사실 이렇게 분수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어놓으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유저, 그것도 컨트롤러에 서비스도 안 만들고.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냥 한 군데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거를 복사를 할까요? 요거 만들고 오브젝트 생성하고 요거 오브젝트 생성하고. 근데 우리 지금 바디는 안 만들어도 되니까 상관없죠. 통으로 여기까지 다 복사합시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서 한번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요. 하나씩 수정해 볼게요. 얘는 rt2라고 하고 header2라고 하고요. 파람은 필요 없죠. 바디 데이터 없으니까 지우고. 이건 카카오 토큰 리퀘스트가 아니라 카카오 프로파일 리퀘스트라고 바꾸고, 그리고 파람을 안 넘기고 헤더만 넘겨도 돼요. 오버로딩이 돼 있어서 파람이랑 헤더 넣어도 되고 헤더만 넣어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로 바꿔야 되고 rt2로 바꿔야 되고, 죄송해요. response2로 바꾸고 rt2로 바꾸고 이 주소는 얘로 바꾸고 이것도 헤더 2로 바꾸고 이것도 헤더 2로 바꾸고 볼게요. rt2 맞고 새로운 거고 2고 2 rt2 response 2 됐네요. 또 찝찝하니 좀 헷갈리지 말라고 2로 바꿀게요. 이렇게 2. 그리고 헤더에 넣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얘는 그대로 쓰고 위에 하나 더 넣어야 되네요. authorization이라는 헤더를 넣어야 되네요. 헤더 값은 이렇게 되는데 요 액세스 토큰 자리는 독주역이니까 지우고 한 칸 띄워놔야 돼요. 플러스
OAuth token.get access token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맞죠? 제이슨이 아니라 폼 URL encoded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요거가 사용자 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닉네임 요거 말고 죄송해요. 공통 가이드로 가보세요. 요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없나? 로그인에? 사용자 관리, REST API, 사용자 정보 요청. 이거 맞아요. 맞는데 실수했네요. 여기 요 주소를 안 넣었네요. V2 유저미 이게 없어서 그래요. 얘를 좀 추가할게요. 뒤에다. 요게 올바른 주소입니다. 요걸 안 넣었네. 요렇게 넣어야 되네. 자, 그러면 response2의 getbody를 확인해 봅시다. 제대로 되는지. 그러면 코드 받고 액세스 토큰 요청 받고 액세스 토큰으로 회원 정보까지 조회해서 그 결과가 여기 딱 당겨서 웹브라우저에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로그인.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디는 1404 머시기 커넥트 at 2020년 7월 12일 닉네임 체조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이미지 어떤 이미지지? 어씨.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요게 이메일이네요. 이메일 이렇게 쫙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요것도 자바 오브젝트로 받으려면 구성하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근데 귀찮?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이제 자바 오브젝트로 만들 때 컨트롤 C 해가지고
그 제이슨 포저, 제이슨 스키마 투 포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주소 제이슨 스키마 투 포저 .org.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그 제이슨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패키지는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죠. 패키지 요거고, 클래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카카오 정보니까 카카오 프로파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이슨, 그리고 소스 타입은 제이슨이죠. 그리고 어노테이션인데 뭐 필요 없고 none. 그리고 메서드 뭐 만들 필요 없고, 우리 그 롬북 쓸 거니까 원시 타입 쓸 건지, 롱 인티저, 더블 넘버, 이건 뭐지? 인클루드 게터 센터. 게터 센터 필요 없어요. 이제 삭제, 롬북 쓸 거니까. allow additional property. 그런 게 있나? 체크 해제. 이 상태에서 프리뷰 해봐요. 프리뷰가 안 되네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problem unexpected.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얘를, 아씨. 얘를 이렇게 바꾸지 말고요. 얘를 이 상태로 저기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로그인 눌려서 작동 안 하기 못하나? 고정이 해제. 잠깐만요. 작동 안 하게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잠깐만 멈출게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걸 여기 쏙 집어넣으면 제이슨이라는 게 원래 키에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쌍따옴표가 여기 지워져서 나와서 이거 발동 안 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삭제를 해야 되네.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스하우스에서 좀 뿌려가지고 그걸 좀 긁을게요. 뒤로 가서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쌍따옴표 있는 채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없어가지고 오류가 났어요. 파시간한테 복사하고, 어떻게 복사하면 되냐면 Shift End 키 누르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서 지우고 다시 붙여 넣으면 잘 들어가요. 쌍따옴표가 있는 채로. 그쵸? 그 다음에 프리뷰 하면 여기 보면 unexpected 해가지고 더블 커터가 없어요 라고 나와서 아까 오류 난 거예요. 프리뷰 클릭하면 잘 뜨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니다,
여기 있는 카피 클립보드 해서 만듭시다. 카카오 프로파일 집어넣고 다 지우고 집어넣고요. 하나씩 지우면 돼요. 지우고 카카오 어카운트 오른한 이유는 퍼블릭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퍼블릭 지울게요. 지우고 얘도 또 지우고 얘는 퍼블릭 붙어 있어야 돼요. 메인 파일이니까. 얘 지우고 또 얘 지우고 퍼블릭 지우고 원래 그 하나의 클래스에는 퍼블릭 클래스가 하나밖에 존재 못하거든요. 자바에서.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하는 거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F 정렬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이 라인 보면 ID 커넥티드의 프로퍼티 카카오 어카운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메인이죠. 제 위로 올리고 그러면 프로퍼티스가 여기 있네요. 컨트롤 X에서 내부 클래스로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뭐 필요하냐면 카카오 어카운트 필요하네요. 카카오 어카운트를 컨트롤 X에서 집어넣을게요. 자, 카카오 어카운트에는 프로파일이라는 오브젝트가 필요하네요. 요거죠. 요거는 카카오 어카운트의 내부 클래스로 넣을게요. 이렇게. 자, 구성이 되게 예쁘게 됐네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F에서 정렬 한번 하시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게요. 바깥에 빼놔도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게 예뻐서 이렇게 넣고요. 요거 골뱅이 데이터 해줘야지 게터 세터 만들어지겠죠. 다 이렇게 다 구성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을게요. 오브젝트 매퍼 또 써야 되겠죠.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얘를 넣고요. 오브젝트 매퍼 2라고 하면 되겠다. 얘는 카카오 프로파일 임포트 한번 해주고 얘 집어넣고 오브젝트 매퍼 2 리스폰스 2.getBody 오스 토큰이 아니라 카카오 프로파일 클래스 이제 카카오 프로파일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겼을 거예요. 여기서 몇 개만 좀 확인해 볼게요. 요 아이디랑 그리고 이메일 없나? 이메일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 요 두 개만 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올려볼게요. 이게 이제 번호겠죠, 번호. 시퀀스 같은 거. get id. 그리고 카카오 이메일. 이메일은
카카오 어카운트 안에 있죠. 두 번 꺼내야 되겠네요. get 카카오 어카운트.get 이메일. 이렇게. 왜죠? 왜 어려나죠? is not visible이라고 뜨네. 카카오 어카운트가. 퍼블릭 붙여줄게요. 밖에서 못 찾아서 그래요. 이렇게 구성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어차피 깃허브에 소스 올려놓을 거니까 요거 내가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은 깃허브에 있는 소스 코드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유튜브 그 설명란에도 좀 올려놓을게요. 카카오 프로파일 구성 오브젝트라고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근데 웬만하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요 사이트를 통해서 되게 좋죠? 이렇게 딱 만들어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로그인 뭐죠? 500에 널이 뜨는데 로그인? 왜죠? 오류가 났네요. 잠시만요. unrecognized field connected at 인식할 수 없는 필드가 안에 있대요. connected at이라는 거. for known property 카카오 account ID connected at properties connected at을 인식 못한다. 왜죠? connected at 커넥티드 앳이 데이터가 언더스코어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인식 못하구나. 이렇게 여기서 오류났네요. 다시 팟이 오류났습니다. 팟이 오류. 다시 해볼게요. 또 났네. 프로파일 이미지. 여기서 또 오류났네. 프로파일 이미지. 이거 미리 좀 찾아볼게요. 이거 보고. 언더스토어 얘랑 얘 3개 커넥티드 앳이랑 프로파일 이미지 썸네일 요거 너무 많네.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제이슨 투 포즈에서 언더스코어 이게 다 커멜 포기법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만드는 방법이 없나? 아니네, 전부 다
커멜로 바뀌어버리네. 별로네. 카카오가 정보를 언더스코어 형태로 주니까 파싱할 때 되게 귀찮네요. 수정할게요. 잠깐만요. 한한산씩 보면서 수정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몇 개만 하면 돼요. 자, 요거랑 아까 전에 그 프로파일 이미지 이거랑 썸네일 이미지 이거랑 프로파일 니드 주 어그리먼트 해즈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 니즈 어그리먼트 이즈 이메일 발리드 카카오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툴이 저 제이슨 포저 스키마라는 툴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썸네일 이미지 URL 프로파일 이미지 URL 커멜로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언더스코어로 바꿨는데 제대로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실행해보면 잘 되면 잘 되겠죠. 카카오 어카운트는 맞나? 잠깐만요. 카카오 어카운트 잠시만요. ID connected at properties 어카운트 없네? 이것도 언더스코어인가? 언더스코어네요. 어카운트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오르나겠네요. get 함수가 바뀌겠죠. get 카카오 어카운트 됐어요. 실행해 볼게요. 로그인 잘 되네요. 잘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죠? 이 파일 올려드릴게요. 이거 카카오 프로파일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영상을 얼마나 찍었죠? 39분이네요. 최대한 빠르게 끝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유저 오브젝트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ID,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두고 있잖아. 롤이랑 시간이랑. 근데 롤은 어차피 최초 가입된 애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저고요. 맞죠? 우리 유저로 할 거고 이건 들어온 시간이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고 ID도 그냥 씻거나서 들어가면 되니까
이 유저네임이랑 이메일, 패스워드는 우리가 뭐 카카오로 로그인하는 애들한테 패스워드를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쪽에서. 요거는 아마 아무거나 넣으면 될 것 같고, 유저네임이랑 요 이메일을 넣어야 되는데, 요 유저네임을 구성할 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유저 정보를 구성해 버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저네임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게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이니까 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쟤를 카카오 유저네임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카카오 이메일로 유저네임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 사이트에 카카오 이메일처럼 이런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길이가 몇이었죠? 우리 회원가입할 때 30이니까 이거 좀 늘릴게요. 한 100으로 넉넉하게 늘리고 카카오 유저네임을 이렇게 만듭시다. 중복 안되게 이렇게 아이디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라기보다는 우리 블로그 서버에 구축할 때 유저네임이고, 블로그 서버 쪽으로 이메일 구축할 때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대로 넣고 패스워드는 안 넣으면 좀 뭐하게, 아이디만 알면 패스워드 안 넣고 그냥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넣냐면 UUID라는 랜덤 값을 좀 넣어줄게요. UUID 잠시만요. 이렇게 만드네요. 이게 임시 패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안 쓰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패스워드. 가비지라고 할까요? 가비지. 쓰레기를 영어로 어떻게 적죠? 가비지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강제로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권한은 그냥 유저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대로 해버릴게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로그인 이렇게 하면 카카오로부터 받은 정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회원 구성을 이렇게 해버릴게요. 우리 쪽으로 쌀망고 지메일 언더바점 요런 아이디를 만들 거고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블로그 서버 이메일은 이렇게 만들 거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만들 거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사이트가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이면 로그인 할 때 바로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은 없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당신은 지금 주소를 넣지 않았으니까 주소 정보를 회원 정보에 좀 기입해 달라. 라고 해서 추가 구성을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대로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이렇게. 이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회원 정보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회원 정보 구성창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입을 받아 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걸 통해서 강제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로그인을 시켜버릴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회원가입을 시키냐면 유저 서비스에 여기 서비스가 없나요? 없네. 오토 와이어드 프라이베이트 유저 서비스. 유저 서비스 점 회원 가입. 이때 이제 유저 오브젝트를 넣어야 되는데 유저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빌더를 쓸게요. 유저네임은 얘를 넣을 거고, 패스워드는 요걸 그냥 바로 넣을 순 없고 인코딩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인코딩 하는 게 여기 있었나? 있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넣으면 돼요. 넣을게요. 패스워드는 가비지컬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왜 오류났지? toString. 자, 이메일은 이메일이 없나? 임포트를 잘못했네. 다른 유저가 임포트가 돼버렸네요. 어디 있지? 이상한 게 임포트 돼 있네. 지우고. 모델이 두고 있는 유저죠. 자, 이메일은 얘 넣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점 빌드 해서 만들고 회원가입 요청을 해서 들어오면 패스워드는 인코딩이 될 거고 롤은 얘가 들어갈 거고 세이브가 호출되면 자동으로 현재 로그인할 시간으로 이 시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크레이트 데이트 다 됐네요. 회원가입이 됐고 회원가입 정상적으로 됐는지까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이대로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미 가입된 사람인지
혹은 비가입자인지 체크를 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분기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겠네. 회원 찾기가 필요하겠다. 영상이 좀 길어져도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깁니다. 회원 찾기 하나 만들게요. 트랜잭셔널 read only true public 유저의 회원 찾기 회원을 찾는데 스트링 유저 네임으로 찾을게요. 그래서 return user repository bind by username. 얘가 옵셔널이니까 유저는 점 O와 S로우라고 하고, 아니다, 이건 O와 S로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거 오르는 걸로 처리되잖아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O와 S get으로 해서 저 못 찾게 되면 뭘 할 거냐면 return new user 해서 빈객체를 리턴해 줄게요. 유저가 아니다, 널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널 줄게요. 아닌가? 널 주면 그런가? 널 줘도 돼요. 널을 그냥 줄게요. 아니다, 널을 줄 거면 그냥 get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얘가 이제 널이 될 수도 있고 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널이면 어떻게 처리하고 널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 찾기를 할 건데, user.get 유저네임으로 회원 찾기를 하고 유저로 받아요. 이거는 그냥 유저라고 하기보다는 카카오 유저라고 하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이거는 오리진 유저 기존 가입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리진 유저가 널이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로직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널이 아니면 바로 로그인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처리 할게요. 그러니까 비가입자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처리하고, 가입자면 이거 안하고 바로 로그인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하면 되는데, 로그인 처리하는 거는 그 며칠 전에 했던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들고 와서 제 위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게 로그인 처리하는 방법이죠. 빵 로그인 처리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 필요하니까 오리진 요걸로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카카오 유저의 get 유저네임이랑 카카오 유저의 get 패스워드로 로그인 처리를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로고 하나만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찍어서 기존 회원입니다. 요게 안 뜨면 기존 회원이 아니라는 거고, 요게 뜨면 기존 회원이라는 거고. 일단 로그인 처리는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리 완료. 그냥 리다이렉트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슬러시로 가게. 다 됐으니까. 자, 잠깐만요. 영상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이제 다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No value present. 워닝이 뜨네. No value present. 잠시만요. 회원가입. 얘가 유저네임이 되고 얘가 패스워드가 되고 얘가 이메일이 되고 회원 찾기를 해서 잠시만요. 저장하고
로그인, 로그인. 1까지만 떨어지네. 여기서 오르났네요. 카카오 유저.get 유저네. find by 유저네. get. 금방 해결될 거예요. 잠깐만요. 로그인. 이건 잘 체크했고. 회원 아이디의 길이가 충분하고, 회원 찾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올려놨네요. exception handler, no such element exception, no value present, find by username, optional. 못 찾을 수 있잖아. 그거 exception 처리를 안 해서 그런가? 이거 이렇게 좀 바꿀게요. o와 else get으로 해서 return new user라고 해서 빈객체를 리턴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널일 수가 없네요. 그냥 빈객체로도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널일 수가 없고 무조건 빈객체로도 있는 거니까 얘가 널이 아니라 1점 get 유저네임이 널이면 이게 잠깐만 회원 찾기를 해서 회원을 찾았으면 로직이 잘못됐네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기존 유저가 널이면 반대로 됐네. 잠깐만요. 수정 좀 할게요. 회원을 찾았으면 이게 널이 아니면 기존 회원이죠. 이게 널이면 기존 회원이 아닙니다네요. 미안해요. 그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처리하고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또 떴네. 이번에는 자, 회원 찾기 1, 2 정상 여기 떨어졌을 거고 2 정상
이게 널이니까 기존 회원이 아닙니다라고 떴을 거고 3333까지 제대로 실행이 됐고 그럼 회원가입이 됐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회원가입은 정상적으로 됐네요. 근데 4444가 안 찍혔네. 배드 크리덴셜이라고 또 떴네요. 요거는 제가 영상 잠깐 끊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잠깐 끊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애플리케이션 YML로 가서 요걸 하나 적을게요. COS 땡땡 키라고 해서 코스 1, 2, 3, 4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요 코스 1, 2, 3, 4는 되게 중요한 키여서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한다면 얘를 통해서 얘를 우리 그 오스 그러니까 카카오 로그인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이 될 때 만들어지는 패스워드를 얘로 다 고정해서 통일시켜 버릴게요. 얘는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이제 갖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 만들 때는 만들 때 가장 끝에 붙여서 만드시고 여기 꼭 스페이스를 2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요 땡땡 하고 나서 꼭 스페이스를 1칸 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꼭 규칙입니다. YML 파일 만들 때.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 와서 그 값을 주입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키는 정말 중요한 키니까 여러분들 노출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수정을 좀 할 건데 블로그 서버 패스워드를 UUID로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로그인 될 때 내가 강제 로그인을 시킬 때 UUID라는 값은요 적을게요. UUID라는 건 중복되지 않는 어떤 특정 값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걸 쓰면 로그인할 때마다 내가 계속 바뀌어있는 아이디 그 패스워드를 내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그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값을 계속 쓰면 UUID 값을 계속 쓰면 그래서 조금 구성을 변경을 할 건데 요 코스 키를 쓸게요. 요게 코스 1, 2, 3, 4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코스 1, 2, 3, 4를 넣어줄게요. 요게 실제로는 요 값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회원 찾기를 해볼 거예요. 회원의 아이디로. 자, 찾기를 해서 해당 사용자가 이제 기존에 없으면 기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거예요. 요새 값으로.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시키고요. 회원가입이 되고 나서 되고 나면 자동 로그인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자동 로그인 진행할 때 아이디는 요 카카오의 유저네임 쓰면 되고요. 이 유저네임은 우리가 이메일이랑 그 아이디 값으로 만들어진 그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는 코스키를 넣을게요. 이게 이제 UUID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자동 로그인이 될 때 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기존 회원이라면
이 UUID 값이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그인 진행이 안 돼서 bad credential이 아까 뜬 거예요. 그래서 코스키라고 넣어주고요. 이건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이거 노출되면 모든 OAuth 로그인은 그래서 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노출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uthentication이라고 하고 로그인 처리를 하고 나서 리다이렉트로 슬러시로 가게 할게요. 이 슬러시로 갈 때 여기 리스폰스 바디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뷰 리졸버를 호출해서 파일을 찾아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되면 완료입니다. 저는 이걸 좀 지울게요. 뭘 지울 거냐면 테스트 하다가 집어넣은 값을 좀 지울게요. 저는 유저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 테스트 한다고 이제 크레이트로 바꿨는데 다시 업데이트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서버도 껐었는데 다시 서버를 켜고요. 여러분들 켜져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하고요. 카카오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로그인이 될 거예요. 로그인 됐어요. 회원 정보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면 회원 아이디는 이렇게 돼 있고요. 패스워드 이거는 코스 1234가 암호화된 거겠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기존 회원이 아니기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자동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로그는 좀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혹시 OIS get이 뭐냐면 만약에 회원을 찾았는데 없으면 빈객체를 리턴해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빈객체 내고 내가 강제로 뭘 만들어서 리턴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다 됐네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로그인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로그인을 진행하면 메시지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뜨는데 회원가입 진행 안 하고 그냥 자동 로그인을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원 정보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요거 변경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볼까요?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내 요 아이디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코스 1234라는 값을 알게 돼서 코스 1234를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을 딱 하면 로그인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스 1234 요 키는 노출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노출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로그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카카오 로그인이. 이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로그인하고 회원 정보를 보면 여기 비밀번호를 내가 마음대로 1234로 바꿔서 회원 수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회원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아까 그거랑 1234로 로그인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 로그인 눌렸을 때 로그인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1234로. 그래서 그 OAuth로 로그인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회원정보 수정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쵸? 그때 비밀번호 수정을 못하게 막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거 지우세요. 요거 지울게요. 딜리트를 하시고요. 2번을 깔끔하게 커밋하고 다시 확인해보면 없죠. 자,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자, 로그인 됐고 회원정보에서 이걸 수정하면 안되게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이 사용자가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그냥 일반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 유저는 그냥 이렇게만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카카오 로그인을 하는 사용자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가 카카오 로그인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피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다가 유저에 private string was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서 카카오 로그인한 사람은 카카오가 들어가게 하고 뭐 구글로 들어온 사람은 구글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요 값을 하나 넣을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로그인할 때는 요 값 안 넣을 거고요. 널이 허용이 돼요. 얘는. 근데 우리 회원가입할 때 이때 언제지? 요때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점 os라고 해서 카카오라고 추가할게요. 그럼 이제 회원가입할 때 카카오 값이 회원가입이 될 거예요. 세이브할 때.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이 값 지울게요. 이 값 그냥 지울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요거를 지우기 귀찮으니까 create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저장해봐요. 저장하면 그냥 새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로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회원가입 해볼게요. 자, 로그인하고 카카오 로그인하면 유저 정보 보면 카카오가 딱 들어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요 OS 값이 없을 거예요. 요 OS 값으로 구분을 할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OS 값이 있으면 패스워드 수정을 못하게 이 피드를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데이트 폼으로 이동할게요. 여기 이동해서 유저의 업데이트 폼으로 이동해서 이 필드가 안 보이게 해버릴 건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C if $principal의 유저의 OS 값을 확인해서 얘가 empty면 비어있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not empty라고 하시면 돼요. 비어있지 않을 때만 얘를 넣을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OS 값이 있으면 패스워드를 수정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not empty 있으면 아닌가? 맞나? 잠깐만요. 만약에 이 OS 값이 empty면이네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하고 비어 있지 않으면 수정 못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포스트 공격이 될 수도 일단 요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자, 회원 정보 가면 이제 못 적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포스트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포스트 공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도 막아줘야 돼요. 어떻게 막아주냐면 서비스에 회원 수정이 들어올 때 이 퍼시스턴트에 이때 만약에 퍼시스턴트의 get os가 null이거나 혹은 get os가 equals 비어 있으면, 이게 없으면 이 패스워드를 수정을 하고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뭐 패스워드를 집어넣든 말든 절대 여기 수정되지 않게 밸리데이션 체크를 여기서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라고 적혀 있다는 건 카카오로 로그인한 사용자잖아요. 그런 사용자들은 여기를 못 타요. 그 말이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 비어 있거나 널이면 그러니까 카카오라고 적혀 있는 사용자들은 여기를 못 합니다. 패스워드 수정을 절대 못 해요. 그 사람들은 패스워드가 코스 1, 2, 3, 4로 고정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 회원 정보. 패스워드 수정 못하죠? 이메일만 수정할 수 있네요. 이메일도 수정 못하게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정 못하게 할게요. 카카오로 로그인한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수정 못하게 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이메일까지. 이렇게. 근데 보이지도 않으면 안 되네. 잠깐만요. 밖에 두고 리드온리라고 바꿔버릴게요. 얘도 수정 못하게. 그럼 얘도 이렇게만 막으면 공격 당할 수 있으니까 회원 수정할 때 이것도 못하게 집어넣어 버릴게요. 이렇게 됐네요. 로그인하면 자동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정보 나오고 로그아웃 하면 같이 로그아웃 될 거예요.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개인들이요 이 정보 날리고 싶으면 카카오 쪽에 여기 들어가면 그 계정 설정이라고 있어요. 계정 설정 들어가면 카카오 계정 정보 확인하기 들어가서 계정 설정 들어가면
계정 이용인가요? 계정 이용 들어가면 현재 카카오 계정으로 사용 중인 모든 사이트가 여기 상세 보기 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 아니네. 잠깐만요. 요거 여기 밑에 보면 카카오 서비스 전체 보기 말고 외부 서비스 전체 보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지금 여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이 카카오로 로그인한 사이트들이 다 여기 남아 있어요. 끊고 싶으면 여기서 모든 정보 사실지 말고 연결 끊기 있죠. 연결 끊어버리세요. 연결 끊어버리면 여기서 날라가요. 여기서 날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로그인 진행해서 요 DB도 좀 날려버릴게요. DB도 날리셔야 돼요. 요거 날리세요. 1번 요 정도 삭제하고 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로그인 진행을 요청하면 요 동의화면이 다시 뜰 거예요. 동의하고 계속하기 하면 로그인이 될 거예요.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자, 영상을 굉장히 오래 찍었는데 1시간 반이네요.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OS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스프링에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OS 로그인할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 O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쓰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규칙만 잘 안다면, 매뉴얼만 잘 읽어보고.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클라이언트 그 라이브러리를 쓰면 개념을 잘 못 잡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1시간 반이지만 되게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조금 더 개념이 더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강의를 다시 찍게 된다면 조금 더 짧게 50분?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못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댓글 구현을 할 거예요. 댓글 구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